십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십성을 한 페이지에다 빼곡하게 모아놓은 겁니다. 이거 다 못 외우죠?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리 공부가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 페이지를 가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이 페이지를. 제가 가급적이면 단톡방에다가 이 파일을 올려놓을 거예요. 이게 핵심 암기 도표에도 이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가 계속 수정이 됩니다. 제가 편인 도식이 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또 수정했다, 나중에 또 수정했다, 나중에 뭐 좀 이런 게 좀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계속 돼요.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제가 단톡방에다가 이 버전을 좀 올려놓고 할 테니까 휴대폰에 다운받아서 보신다거나 또는 코팅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를 코팅을 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뭐 비슷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기초 단계에서는 일단 수박 겉핥기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 또 건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건드리고 계속해서 재언급을 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는 것들이 많더라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아 이게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라는 퍼즐이 좀 맞춰지시기 시작을 할 겁니다. 한 30부작 대하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 처음 보는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는 쟤 왜 저렇게 성격이 안 좋아? 쟤는 왜 자꾸 쟤를 죽일라 그래? 쟤는 왜 저렇게 가난해? 쟤 왜 성격이 삐뚤어졌어? 그러고 있으면 아 설명하자면 길어. 한 5편만 봐. 그럼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꼭 그런 느낌이에요. 명리는. 명리를 처음 접하자마자 일주일 내에 이거 왜 이런 건데? 이거는 O야 X야? 이거 물어보면은 계속 동영상을 보다 보면 저하고 같이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은 아 이게 이래서 그래서 이걸 중요하다 그랬구나.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구나. 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서부터 십성론입니다. 십성은 명리학의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명리학의 꽃이냐. 십성론을 배우지 않고 음양오행론만 가지고 사주를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솔직히 일반인들한테 십성 없이 음양오행으로만 풀려고 하면 어려워. 근데 이제 명리학 옛날 책들을 보면은요, 십성적 요소보다는 주로 음양오행론, 음양오행론으로만 사주를 풀어놓은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풀이는 해석을 봐도 알아듣기가 정말 힘듭니다. 역할이 주어져 있지, 역할에 대한 어떤 그 프레임화가 형식, 틀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성론이라는 거는 그 글자가 맡은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식과 틀,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요즘 표현은 프레임이고 옛날 명리학식 표현은 뭐 격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형식, 격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요즘 말로는 그 임무 역할에 대한 프레임화, 표화, 차트화, 계량화 시켜놓은 게 지금 보고 있는 요 표입니다. 이 표적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행의 역할을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오행의 역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음양오행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우주는 음과 양의 파동 운동으로 만들어져 있다. 양의 파동으로 만들어져 있다. 뭐 영성학이나 요즘 첨단 양자역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모두 진동으로 움직여 있다. 이 진동수가 고진동이냐 저진동이냐에 따라서 어떤 물질의 모양과 형태, 사상, 생각 모든 우주 만물의 것들이 다 이 진동 파동에 의해서 그 결정이 된다. 이 음양오행론이라는 것은 오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파동이 현재 올라간 파동이냐 내려가 있는 파동이냐에 따라서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진동수가 내려갈 때는 금수 기운으로 표시를 하고 올라갈 때는 목화 기운으로 표시하고 내려갔다가 바닥치고 올라오는 시점을 축인으로 표시를 했고 올라갔다가 천장치고 내려오는 시점을 미신 구간으로 이렇게 또는 무기 또는 기경 이런 구간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명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진동 흐름을 갖다가 한자 표시로 표시를 한 그 당시로서는 가장 최첨단 방식인 요즘 방식으로 만들었다면 막 그래프 차트 막 이런 식으로 뭐 만들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그래서 저는 사주를 보면 그 사주가 제 머리에서는 자동으로 차트로 에너지 차트로 변환이 돼서 보여요. 꼭 주식 차트처럼.
사주에 무슨 에너지를 표시했고 그 표시가 연주에서 시주로 넘어가는 동안 이렇게 변하겠구나라는 게 저는 꼭 주식 차트로 보여주란 말이에요. 제가 20대 후반에 양인운이 들어왔을 때 양인운이 확 지지 묘운이 들어왔을 때 제가 획 돌아가지고 주식을 했어요. 묘운에 보통 양인운에 많이들 하세요. 주식을 그때 20대 후반에 막 대출 싹 받아가지고 몇 천만 원을 동원을 해가지고는 주식을 했어요. 물론 결과는 몇 천만 원 손실 났습니다. 다 망할 뻔했는데 막판 배팅이 성공해서 한 2천만 원 건지고 내가 다시 주식을 하면 성을 간다 하고는 뜨거운 교훈을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이제 제가 주식을 하는데 다만 저는 종종 이 우주는 절대 쓸데없는 경험을 우리한테 안겨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20대 후반에 주식으로 돈 벌려고 주식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때 거의 수업료를 몇백만 원씩 들어서 그 뭐 교재 당시 그게 언제 한참 옛날 일인데 그때 100만 원이면은 두 달치 월급 막 그랬었는데 막 100 몇십만 원짜리 막 CD 교재 막 이런 거 사가지고 마치 명리 비기 배우듯이 CD 교재 이런 거 100 몇십만 원짜리 사가지고 공부하고 매월 30만 원씩 내면은 팔아라 막 이런 거 알려주는 클럽에 가입하고 하면서 그때 집중적으로 그 주식 공부를 했는데 덕분에 저는 그 명리 사주팔자가 주식 차트로 보여 머릿속에서 주식 차트로 보여. 그래서 그때 큰 돈 쓴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게다가 엄청난 수업료를 냈기 때문에 지금도 뇌리에 박혀 있어. 막 자다가 이불 킥을 해. 내가 미쳤어. 옛날에 그 생각만 하면 뇌리에 박혀 있더라.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에너지의 모습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음양오행으로만 사주를 풀려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간이 머리를 써가지고 임무 역할이라고 해서 십성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의 이 십성 용어는 명리 공부를 좀 더 쉽게 해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편리한 요소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근본은 음양오행이고 거기에 표면의 스킨을 십성을 뒤집어 씌운 것이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십성으로만 보려고는 하지 마라. 십성은 일종의 피부의 모습이 그런 것이다. 그 안에 있는 골격은 음양오행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용어에 좀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1시간 동안 십성론에 대한 개괄적 개요에 대해서 좀 완전히 수박겉핥기로 순식간에 10개 십성 40분 만에 풀기 해가지고 저랑 같이 이해하기. 근데 사실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십성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많이 동영상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하셔서 어느 정도는 좀 공부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저 아무것도 몰라요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보는데요. 용어에 대해서 십성 용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십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선생님은 육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느 선생님은 또 육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십성, 육친, 육신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십성론, 육친론, 육신론. 다만 한국말이 같은 말이라도 약간 표면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듯이 십성론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깔끔하고요. 여기다가 육친 또는 육신론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가족관계, 사람 관계, 시어머니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하는 인간관계가 좀 많이 배어있는 듯한 느낌이 육친론 또는 육신론인 거고 그냥 깔끔하게 십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는 십성론이다. 그래서 저는 주로 십성론, 십성은 이렇습니다 라는 식으로 육친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잘 표현 안 하고 십성이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다음, 이 십성 용어들이 또 되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우선 이 십성 용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단계로 지금 구분을 했는데요. 그냥 딱 한 글자씩 줄여서 표현할 때 비식재관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비식재관인.
십성구분 비식재관인. 이사주에는 비가 너무 강하여, 이사주에는 관이 너무 강하여, 이사주는 인성이 약하여, 이사주는 재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쓰는 게 한 글자로 표현할 때 비식재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음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두 글자로 표현을 할 때는 비를 비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비겁. 그러니까 보통 비겁이라는 말은 비견과 겁재를 그냥 총칭해서 하는 꿈,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식의 비견 겁재를 포함해서 할 때 보통 비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 식상이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식신과 상관을 그냥 합쳐서 식상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 사주에 식상이 너무 강해서, 여자 사주에 식상이 강하면 남자가 점잖지 못하고 식상이 강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쓸 때 식상이는 그 사람은 식상이 없어서 표현력이 약해,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식신상관을 합쳐서 식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밀리터리 매니아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다가 적의 군함을 격침을 시켰는데 저게 순양함인지 구축함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적의 전투함 세척 격침, 그러니까 그게 구축함인데 순양함인데 그건 잘 모르겠음. 그냥 이제 총칭해서 적의 전투함 세척 격침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자, 식신인지 상관인지 구분할 그냥 총칭해서 식상. 근데 또 어떤 선생님은 식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 상식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이사주는 상식 태왕하여, 뭐지 상식이? 식상을 뒤집어 놓은 게 상식이다. 아, 저 선생님은 저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어떤 책에는 상식이라고, 근데 보통은 식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저는 주로 식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성은 정제 편제 크게 구분하지 않고 이사주의 재성은 그냥 재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관성은 관성, 인성은 인성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10개의 글자로 나눠서 이 비겁 계열에서는 비견과 겁재가 있고, 이게 이제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뭐 음이냐 양이냐 옹검파냐 강경파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자, 식상 계열에서는 식신과 상관 계열이 있다. 이게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재성은 정재와 편재가 있다. 다음 관성은 정관과 편관이 있다. 인성은 정인과 편인이 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 흔히 정자돌림 계열과 편자돌림 계열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정자돌림 계열들은 정제, 정관, 정인 이런 애들을 정자돌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편자돌림 계열들은 편제, 편관, 편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정자 들어가 있으면 이제 비율이 적정하게 잘 맞춰져 있다는 뜻이고, 편자 돌림들은 좀 특정 기운이 많든가 특정 기운이 적을 수 있다 같은 거예요. 인터넷 쇼핑몰에 그 뭐 미스테리 박스라고 해가지고 뭐 시계 미스테리 박스 해서 시계를 뭐 한 2만 원 주면은 랜덤하게 발송이 되는 그 시계 상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80만 원짜리 시계가 배달돼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천 원짜리 시계가 배달돼서 오기도 해. 랜덤하죠. 누군가는 대박, 누군가는 쪽박. 뭐 이게 그러니까 편중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편자 돌림의 편은 편중입니다. 그러면 편관이면 대박 감투를 쓸 수도 있고 쪽박 감투를 쓸 수도 있다. 뭐 정관이라는 데가 감투를 가지게 되면 그냥 적당히 노말한, 적당히 노말한 거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편제 같은 애들이 보통은 돌발성, 모험성, 쪽박 아니면 대박, 확잘되거나 화간되거나, 그래서 주로 대박이라는 표현은 주로 편자 돌림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다. 편은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게 좀 갭차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잘할 땐 정말 잘해. 근데 못할 땐 정말 못해. 좀 갭이 좀 커. 그럼 그 남자친구는 어떤 남자친구예요? 편 남자친구인 거예요. 편 남자친구. 내 재물 사정이 좋을 땐 막 엄청나게 좋아. 안 좋을 땐 엄청 안 좋아. 그러면 내 재물 사정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편 재물 상태. 내 생각이 좋을 땐 너무 행복한데
싫을 때는 막 그냥 돌아버리겠어. 편생각. 그러면 편자는 나쁜 건가요? 아니요. 좋을 때는 확 좋고, 안 좋을 때는 확 안 좋고. 만약에 신이 내려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야, 너 전생의 공덕을 보니까 이번 생에 너의 복이 요만큼 할당돼 있는데 어떻게 몰아서 한꺼번에 해줄까? 아니면 아주 골고루 나눠서 적금처럼 매년 딱 쪼개서 줄까? 그랬더니 매년 탁 쪼개서 봤더니 이러니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주세요. 한꺼번에. 그럼 어느 시기에 줄까? 요 시기야, 요 시기에 한꺼번에 몰아서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기는 그때는 어떻게 해볼게요. 이제 그러고 내려오더라. 그러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해당 에너지가 몰빵으로 들어오고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해당 에너지에 고갈이 일어나더라. 이런 것들은 편이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중간 정도의 직급으로 30년 있다가 은퇴할래? 아니면은 뭐 그냥 최고 자리에 올라갔다가 한 몇 년 있다가 그냥 총살당해 내려올래? 뭐 이런 거를 선택을 했을 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냥 적당히 무명 가수로 30년 살래? 아니면은 빌보드 차트 석권하고 뭐 2년 후에 뭐죠? 비틀즈 누구처럼 총 맞을래? 뭐 이랬더니 해당 영혼이 나 그냥 확 떴다가 그러고 가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인기가 편인 거죠, 이제. 자, 비견겁제,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편관, 정인편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규칙만 좀 몇 가지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 요소예요. 이게 비견겁제,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편관, 정인편인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일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성론은 전부 역할이 상대적이에요. 십성론에서는 역할이 상대적이라는 게 일간이 신금일간이냐, 경금일간이냐, 임수일간이냐, 간목일간이냐, 을목일간이냐에 따라서 내 사주의 성분 요소들의 역할이 전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가 누구한테는 의인이고 열사고 구국의 영웅이지만 어느 쪽에서 보자면 테러리스트의 흉폭한 뭐 진짜 야만인 같은 어떻게 협상이나 말로 해결해야지 어떻게 폭탄으로 해결을 하려 그래? 야, 이럴 수 있다는 게. 근데 또 이율배반적으로 우리는 중동의 테러범들을 보고 저런 무식한 테러범들 미국한테 폭탄을 던지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특정한 오행의 에너지는 누구한테는 이렇게도 쓰이고 누구한테는 이런 역할을 하고 누구한테는 이런 역할을 해. 길거리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사람들의 돈을 뜯는 도둑놈이지만 우리 집에 와서는 내 아버지로서 나한테 용돈을 주시고 나한테 자동차를 사주시고 내 학비를 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누구한테는 도둑놈 사기꾼, 누구한테는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든든한 어깨가 돼주시는 분. 그래서 이 임무역할적 특징은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의 기준, 역할 역시도 누구한테는 어머니 역할, 누구한테는 살인자 역할, 누구한테는 도둑놈 역할, 누구한테는 내 삥 뜯어가는 인간, 누구한테는 용돈 주시는 분의 역할로 전부 관점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기준은 일간 기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일간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참고로 사주 명리학의 이 일간으로 사주를 보는 관법이 대략 160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십성론의 역사는 대략적으로 한 400~500년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일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즉 음간이냐, 양간이냐, 음간이냐, 양간이냐의 역할에 따라 여기서부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다 그러면은 비견 계열에서는 비견은 같은 거, 겁재는 일간과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식신상관은 일간과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으면 식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르면 상관. 자, 재성이라는 거는 일간과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으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헷갈려요. 정제편제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리지 않고 모두 길신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간하고 음양이 다르면 정제, 일간하고 같으면 편제, 이렇게 보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관성 같은 경우는 일간하고 같으면 편관, 다르면 정관. 인성 같은 경우에는 일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으면 편인, 일간하고 다르면 정인. 자, 여기서 유정과 무정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데 음양이 다르면 생극관계가 유정하다. 음양이 다르면. 음양이 같으면
생극 관계가 유정하지 않다. 그래서 무정하다. 무정은 나빠요? 아니에요. 그냥 무정이다 정도로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음양 관계가 같은 이런 비경겁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음양 관계가 같으면 성향이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음양 관계가 다르면 성향이 좀 달라진다. 온건함의 음양의 상대적인 거는 뭐 온건함이 아니라 과격함, 내지는 진취적, 이런 거 같은 거 있죠. 강경함, 이런 것들이 온건함의 상대적 요소가 되는데, 음양이 다르면 상대적이에요.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가장 특이한 게 대부분의 음양 오행에서는, 특히 요 동네에서는 음양이 다른 거를 긍정적으로 보통 많이 봅니다.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 특히나 그 중에서도 요 관인 계열은, 관인은 나를 인풋해주는 에너지거든요. 나를 극하거나 나를 생해주는 에너지가 되는데, 음양이 다르면 나를 유정하게 극하거나 나를 유정하게 생해주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동네 같은 경우는 내가 내보내는 거거든요. 자, 내가 유정하게 내보내면은 10만 원 줄 거 20만 원 주겠죠. 가서 3일만 일해주면 될 거 5일 일해주겠죠. 유정하게 일하면. 그래서 이게 상관이 음양이 다른 건데, 3마디만 하면 될 걸 5마디를 한다. 3일만 일해주면 될 거를 5일을 일해주고 온다. 그래서 얘를 흉신으로 하고 그래요. 흉신이라고. 이게 많이 에고적 개념 같죠. 그러니까 받는 건 유정하게 받는 걸 좋아하고, 내 기운을 내보내는 거는 왜 유정하게 줘? 무정하게 내보내야지. 그러니까 뭐야? 남들이 나한테 뭔가를 해줄 때는, 날 책임져 주거나 날 생해줄 때는, 야, 유정하게 해줘, 유정하게 해줘. 그래 놓고는 자기는 남한테 베풀거나 해줄 때 나는 그냥 무정하게. 야, 그냥 서류에 500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나 500원만 줄게. 약간 이런 느낌. 정직하게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사실 흉신, 길신 개념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 에고적 개념이, 나의 이기적 개념이 나한테 유리한가, 일간 기준으로 유리한가, 일간 기준 불리한가라는 개념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사주 되게 좋아. 되게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희생되는 사람이 엄청 많을 수도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기운이 몰아줘서 그 사람한테만 유리해서. 그래서 그 사람 세계에 관여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야. 꼭 그 집에서 가서 일을 하면은 3일 일해주기로 했는데 5일 일해줘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 사람한테 관직을 주면은 원래 얘한테 줘야 될 관직을 걔한테 두 따따블로 얹어가지고 줘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음양 관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거 계산하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표에 이렇게 다 제가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내가 간목일주다. 내가 간목일주다라고 한다면, 또는 내가 을목일주다라고 한다면, 옆에 제가 오행표로 식신상관에 대한 표시를 다 해놨기 때문에, 역시 타인의 사주를 봐야겠는데 오행 관계를 잘 모르겠다. 근데 요즘에 아주 편리한 게 어플에 다 나와. 너무 고마워. 제가 옛날에 명리 배울 때 어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19, 20, 21살 때 그때 어머니 밑에서 이제 사주를 배웠는데, 그 막 말도 안 되는 그 한자 잔뜩 있는 책 5편 가지고, 그땐 컴퓨터가 어딨어. 스마트폰이 어딨어. 배웠는데,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친절한 어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사주를 볼 때 내가 맨날 옆에서 엄마 사주 보는 거 구경해야지 했는데, 어머니가 늘 하시던 일이 생년월일을 가지고 만세력 책을 뒤져가지고 거기다 A4 용지에다가 다 써. 게다가 어머니는 친절하게 아예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냥 삼각형으로.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선생님들 간명지에 보면은 아예 오행표가 이렇게 간명지에 어느 정도 인쇄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간명지에다가. 그러니까 이때는 10성 다 계산해야 돼. 그러면 한 명 사주 뽑는데 한 5분에서 한 7, 8, 10분 정도 걸려요. 요즘은 그냥 누르면 1분이면 30초면 나오잖아. 그냥 어플에서. 근데 옛날에는 다 우편 보고 쓰셨죠. 그래서 지금은 굳이 식신상관 찾는 걸 어플에서 해주니까 좋기는 편하긴 한데, 너무 어플에만 의존을 하면 말맞다나 휴대폰 없으면 사주 못 푸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론과 원리는 이렇습니다. 간목일주들한테는 이런 모습이고요. 다음에 십성 용어와 관련해서는, 이 십성 용어에서 저는 좀 요점이 좀 맹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천간 십성 용어와 지지 십성 용어를 똑같이 써요, 현재는. 그런데 사실 천간 십성 용어와 지지 십성 용어는 약간의 갭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도 천간 정관, 지지 정관, 또는 청관 정인, 지지 정인, 이런 거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삼겹살 냄새와 삼겹살은 조금 구분이 필요하다. 테레비 리모컨과 테레비는 약간의 구분이 필요하다. 관념적 정관이냐 실체적 정관이냐라는 측면으로 그래서 천간 지지는 좀 구분을 해서 보겠습니다. 이 간목 같은 경우에는 비견 천간에서는 갑, 지지에선 임목이다.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요 표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식신상관. 간목 입장에서는 내가 생해주는 화 에너지를 식신상관이라고 한다. 각각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일단 십성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십성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표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 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십성 생극에 대한 개략적인 요소를 여기다 써놨으니까 이것만 좀 잠깐 참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십성 생극. 자, 오행의 기운, 뭐 현대식 표현으로는 에너지를 임무 역할적으로 표현할 때는 십성이라고 표현한다. 즉 오행의 기운에다가 임무 역할을 덧붙인 게 십성이다. 즉 십성의 요소는 임무 역할적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성은 육신이라는 용어로도 쓴다. 이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요. 다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오행은 에너지 본연의 기운이다. 그리고 십성은 그 오행의 임무 역할적 표현이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해당 오행의 특성이 있고 그 해당 오행이 맡고 있는 임무 역할적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석해 준다. 가령 최불암 아저씨가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최불암 아저씨가 양촌리 이장의 역할을 맡았다라고 표현한다면은 그 오행의 근본적 성격은 최불암 아저씨의 성격인 거고 임무 역할적 특성은 양촌리 이장의 성격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최불암 아저씨가 전원일기라는 드라마에서 양촌리 이장을 맡았다라고 한다면은 후더분하며 친근하고 이웃 아저씨 같고 속이 넓어 보이는 오행이